대표자님들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채무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시는데 내가 법인 회생을 할지 법인 파산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법인 파산을 하실 필요 없이 살릴 수 있는 법인은 일단 살리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돈을 번다. 회사가 매출을 냈을 때 인건비나 월세나 다른 비용을 주고도 남는 게 있다.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 회생을 들어가서 법인을 일단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거나 출자 전환을 하면서 조금만 변제하고 천천히 변제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살려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버는 돈이 전혀 없다. 매출이 없을 수도 있고 매출 자체는 있지만 억지로 매출을 내봤자 인건비나 월세 같은 걸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그냥 법인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순간이 내가 이 업종을 할 자신 자체는 있는데 괜찮은 업종이고 괜찮은 아이템이긴 한데 이미 채무가 많이 발생했고 지쳐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법인 파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상 대체로 보면 제조업처럼 시설이나 장비가 매우 많다던가 또는 어떤 인증서나 특허나 이런 걸 많이 받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모든 걸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섣불리 법인 파산을 하시면 안 되고 법인 회생을 통해서 웬만하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시고 채무를 탕감을 받고 일부만 좀 천천히 분할 변제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법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소매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그냥 법인 파산을 해서 탁 털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대표님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이 회사 돈을 함부로 다 뺏어버리고 법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도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다거나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해보면 대표자님들이 회사 돈을 함부로 빼서 함부로 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볼 정도로 없습니다. 보통 대표자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실 때 자기가 가진 돈을 회사에 계속 넣기만 넣으시죠. 자기 돈을 회사에 계속 빌려주기만 빌려주시고 창업할 때는 매출은 없는데 쓸 돈은 많으니까 대표자가 자기 돈으로 계속 집어넣기만 넣으시죠. 근데 대표님들 법인 운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돈을 넣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뺐다가는 과세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경영을 하다 보면 넣은 돈은 많은데 뺀 돈은 거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실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진짜 안쓰럽고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회사를 30년을 운영을 하셨는데 국가는 세금을 받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다 받았는데 반대로 대표자는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남아 있습니다. 마이너스만 있어.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세금 내고 월급 주고 다 주고 하니까 나중에 회사에 있는 빚만 남고 자기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가 거의 99.9%인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한다고 법원이나 국가에서 그걸 보고 막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벌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공장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장면이고 요즘에 우리은행이나 중진공, 기보, 신보,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신보, 기보, 중진공 이런 데는 중소기업을 다 활성화시켜주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금융권이지 이게 채무자들을 뭐 어떻게 못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채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물론 추심은 하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추심을 한다거나 찾아와서 교무업계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캐피탈이나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그 대부업체들은 전부 금융위원회 산하 대부업협회에 다 등록된 업체들이고 대부업법에 따라서 또는 채권추심법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추심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받든 뭐 벌금을 받든 다 처벌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대부업의 이름을 가장하는 사채나 일소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대부업 등록한 건 아니고 대부업이나 캐피탈이라는 이름
이름만 함부로 쓰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설령 여기에서 돈을 빌리셨다 하더라도 저희 법무법인 이름으로 연락 한번 싹 돌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연락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대리인으로 밀고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좀 따지지만 우리 법무법인에서 적당히 답변을 다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나 어디로부터 강한 어떤 항의나 추심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그럼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던가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회생을 들어가면 금지명령 절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인 절차가 그날 이후로 전부 일체 다 중지가 되게 됩니다.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금지명령을 받은 날 이후로는 압류나 강제 집행 같은 법적인 절차를 대부분 다 금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법적 절차가 걱정이 되신다면 차라리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빨리 접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시키면 그 뒤로 법적 절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괜히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들어오면 어떡하나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접수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살 길을 궁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회생을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는가? 대체로는 해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융권, 기보, 신보, 중진공이나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최대한 잘 되게 해주려는 은행이지 돈 못 받았다고 행패 부리고 그런 금융권들이 아닙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자, 옆에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이어왔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망해서 파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살려야지 얼마라도 받을 수 있고 미래의 계속적 거래 관계를 계속 일으켜서 새로운 추가적인 좋은 거래처로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만 잘 설명해 준다면, 법적으로 과정과 절차만 잘 설명해 준다면 생각보다 동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회사가 아직 돈을 벌고 있다면, 먹고 살만 하다면, 지금 나가는 이자만 좀 없어져도 내가 숨 쉴만 하다면 섣불리 파산하지 마시고 법인을 회생해서 일단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보시라. 두 번째, 대표가 돈 빼돌리고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한다고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대표님 너무 고생하시고 수중에 남으신 거 하나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법원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대표님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절대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행패 부리거나 추심하지 않는가? 그런 일 잘 없습니다. 네 번째, 압류나 강제 집행 법적 절차가 들어오지 않는가? 금지 명령을 받으면 그 뒤로 대부분은 금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는가? 대체로는 동의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